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홍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블락의 오현석입니다. 네, 오현석 대표님. 네. 어쩌다 보니 저희 둘이 쫄트를 진행하게 돼서 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네. 그 오현석 대표님은 일전에 실제로 쫄트에 출연도 그렇죠. 해주셨던 디블락의 지금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팅 및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 네, 블록체인 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네. 회사를 하고 있는 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대표님이시고 사실 그 전에 그 GS 홈쇼핑에서 그 CVC로서 또 투자 심사역 역할을 하셨는데 네. 오늘 소은강 대표님 좀 긴급한 출장이 생기셔서 오늘 대신해서 오현석 대표님이 잘 진행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또 되게 이렇게 뭐랄까 말끔하게 생기신 분을 모셨는데요. 회사 이름은 퍼스트 캔버스의 김준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네, 가식적이긴 하지만 일단 네. 본인 소개랑 일단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 캔버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퍼스트 캔버스는 미디어 커머스 회사고요. 그 채널과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좀 훌륭한 브랜드를 키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회사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광고를 통해서 네. 물건들을 네. 이제 팔아내는 커머스 회사입니다. 아, 네. 네, 그 뭐 말씀하신 뭐랄까 MCN 기반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렇죠. 하여튼 미디어 커머스 회사가 사실 여러 그 업체들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 되게 이제 핫하게 많이 된 팀인데 사실 뭐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퍼스트 캔버스를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네. 지금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네. 서비스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회사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네네. 제품으로는 좀 익숙하신 제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좀 유행을 시켰던 발가락 링, 서바나 링이라는 게 저희 회사에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한번 발가락 어떤 거? 발가락에 끼는 자세 교정 링이 있고요. 아. 이게 단일 제품으로 거의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70억 이상의 오. 매출을 만들어냈었던 제품. 그 발가락 5개 다 끼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를 껴서 이렇게 5개를 다 끼는 그쵸? 거고요. 그 본 것 같아서. 예, 그 유사 제품도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제가 본 거 아마 나왔었어요. 유사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에서 여성분들은 특히 더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그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건강 보조 제품, 영양제 위클리 랩이라고. 아, 저 그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유산균이라던가 네. 콜라겐, 뭐 그리고 다이어트 맞아요. 제품들 제품이 많이 보이실 텐데 네. 그 제품이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도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공장의 생산을 제외한 모든 제품 기획과 그리고 그 디자인을 다 한 제품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최근 1년 새에 만들어진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업력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회사의 뭐 히스토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걸 아까 제품까지 뭐 생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 무슨 그룹이나 채널을 가지고 계신 건지 네, 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설립된 건 2016년 중순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2년 반? 2년 반.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제품을 내는 회사가 아니고 마케팅 회사에 가까웠어요. 원래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예, 회사. 원래 저희 파운더님은 그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그 크고 유명했던 커뮤니티 진실혹은 거짓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진혹거라는 이름의 커뮤니티인데 몇백만 명 정도의 팬이 있었던 오. 커뮤니티고 그 커뮤니티를 이제 그 회사 생활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드신 분이셨어요. 그러면 예. 다른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네. 다른 회사 다니면서 그 네, 커뮤니티 회사 생활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네. 이제 사회생활의 처음이셨고 아. 그 취미 생활이시기도 하셨죠. 연령대가 아주 예, 어린- 어리시죠. 이제 20대 후반이신데 20대 후반 난뭐 네. 했는지 모르는데 그 커뮤니티를 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사실 사업까지는 크게 생각이 없으시기도 했었는데 네, 초반에는, 네. 광고를 안 하려고 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요즘 유명한 뭐 오늘 뭐 먹지라던가 그렇죠. 뭐 여러 커뮤니티들이 그때 네. 다
친하셨던 네, 네. 그 초반에. 커뮤니티 파운더들끼리는 다 네. 친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블랭크의 남대강 대표님이나 다 네, 네, 네. 친하셨었고, 근데 이제 초기에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마케팅을 도와주는 네. 비즈니스를 하셔서 뭐 맛집을 띄워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초기에 그 미디어 커머스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프럴 스킨이라든지 네. 미팩토리 네, 네, 돼지코백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그러니까 마케팅을 같이 하셨던 함께 네, 했던, 함께 네, 네. 해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도와서 이제 성장을 네.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스노우가 이제 네이버 네. 잘 네, 유명하잖아요. 네, 네. 스노우가 네, 네. 뜨기 전에 네. 스노우를 또 키우는 네. 마케팅을 아. 함께 하셨었어요. 예. 네. 네. 네, 네. 그런 생각납니다. 네. 과정을 해서 이제 마케팅력을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를 통한 검증하고 네. 마케팅력을 검증을 하고 이제 그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스노우에서 이제 아주 작은 시드 자금을 네. 도와주셔서 네. 회사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이내에 그 서바나링이라는 발가락링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남들을 도와서 음. 이제 이런 그 미디어의 성장 혹은 미디어의 네. 환경에서 네, 네, 네. 매출을 만들고 브랜드를 키워내는 과정을 하시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대단하시네요. 큰 성공을 했죠. 그냥 티몬에서 하루에 1억을 팔고 오. 록스에서 매장 전체에서 1등 상품이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멋진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장기적인 어떤 영속적인 비즈니스로서 커머스를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짧게 성장을 했으나 그 제품이 이제 한 명이 여러 개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마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베개도 네. 마찬가지지만 발가락이 우리가 네. 뭐 100개는 아니니까. 네, 네, 찢어지기 전에는 네, 네. 한 번 사면은 끝인 전 거고, 국민이 한 번 사면 예.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백만 개를 팔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거는 광고를 해도 음. 할 수 없는 제품이 돼서 네. 이제 뭐 미이용과 관련된 제품들을 조금 서비스를 네.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한 게 우리는 이 마케팅력을 가지고 그 단기적인 제품, 일회성인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소위 미디어 커머스를 처음 했었던 우리는 뭐 홈쇼핑 중간 광고처럼 네. 뭔가 그 새롭고 시장에 없는 제품군을 이렇게 짠 이런 게 네. 있어요 해서 팔아내는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는데 네.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을 네. 팔아내고 경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네. 이제 내셔널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쪽에 네. 영양제랑 다이어트 제품 쪽에 들어가서 네. 위클리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또 더모티브라는 약간 탈모 기능성 샴푸라던가 네. 앰플류의 제품도 네. 또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해서 현재 그 두 가지 제품이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네.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브랜드들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정리를 해보면은 취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던 했는데. 거고, 인플루언서 하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방법을 배워서 마케팅을 좀 한번 해보셨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품을 또 기획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시도해서 상품을 잘 파셨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을 네. 만드셔서 장기적인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매출을 올리고 네. 실제 사업화의 모델을 딱 만드신 스토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네. 과정의 네. 마지막 단계에 네. 이제 서바나링이 엄청난 히트 이후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장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이제 네. 하려고 하는 시점에 같이 그 얘기를 나누고 조인을 고민을 하게 됐고 네. 예, 올해 초에 이제 팀에 합류를 해서 아, 더 네. 멋진 회사가 되기 그러면, 위한 일들을 지금 돕고 공동 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김준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공동 대표로 같이 합류를 하신 거고 네. 그렇게 보면 딱 느낌상 뭔가 전문 경영인 혹은 이제 회사가 그 기본 안정기를 맞아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을 거에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합류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기는 좀 모르겠고요. 그냥 네. 저는 스타트업에서 성장하는 시기들을 항상 즐겁게 네. 겪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회사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네. 조금은 이제 성장의 속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작은 팀이 네. 빠르게 성장할 준비를 네, 하고 네, 있으니 네, 네. 경영만 한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실무형으로 하겠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같이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파운더이신 공동 대표님께서는 워낙에 훌륭한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어떤 제품 기획자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트렌드를 센싱하고 트렌드를 만들어가는데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회사를 뭐 그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하는 어떤 인사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 특히 또 마케팅의 어떤 지표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저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멋진 마케팅 방법이나 활동들을 찾아내는 건 또 대표님이 더 역할을 신경을 분담해서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대표를 맡게 된 거고 근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전문 경영인 같은 아, 느낌도 나긴 하네요. 예. 그러네. 훨씬 전문경영이 멋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시 1분간 설명을 통해서 본인이 전문 경영임을 그렇죠. 강조. 그 일단 대표님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 조금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그 퍼스트 캔버스 지금 설명을 쭉 주셔서 그러면 지금 그러면 퍼스트 캔버스는 지금의 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뭐랄까 그 뭐 건강이라든지 뷰티 관련된 제품들을 그 본인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브랜딩하고 판매하는 게 1차인 건가요? 아니면 근데 아까 대표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미디어 커머스의 역할을 여전히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그러면 그 퍼스트 캔버스의 가장 뭐 주된 비즈니스 모델 그 사업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 브랜드들이 런칭하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거를 이제 뒷받침하면서 회사가 같이 이제 성장을 더 빠르게 시키는데 좀 모든 역량들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를 좀 전환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이제 투자 유치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좋은 인력들을 모셔서 지금은 저희 회사의 특징이 이제 소위 인터넷에서 많은 광고를 하면서 물건을 팔아내는 회사들의 특징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막 이렇게 빠르게 테스트를 해서 시장에 던져보고 반응이 없으면은 그냥 뭐 드랍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은 밀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브랜드를 5개 정도밖에 내지를 않았고 각각의 브랜드들은 다 이렇게 유의미하게 성장을 시켰던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찔러보지 않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속도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지금의 속도보다는 좀 더 빨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뭐 1년에 한 2억 개 정도 브랜드가 나왔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막 서너 개 이상의 브랜드들을 잘 고민해서 그리고 시장에 어떤 그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그 기존의 레거시 제품들보다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어떤 기능성, 그리고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했었을 때 만족을 느끼는 것들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구매가 일어나는 브랜드, 그러니까 한 번 산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흥미로워서 구매를 하게 되었지만은 앞으로 1년, 2년간, 3년 그렇게 길게 가는 브랜드가 되어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미디어 커머스에서는 그런 회사가 잘 없기 그러면 때문에 대표님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하나는 그럼 여기가 아까 미디어 커머스 역할을 되게 잘 해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을 이제 널리 알려서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만드신 4-5개는 거의 자체 발굴했거나 자체 제작까지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서 생산 공장만 이제 아웃소싱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어떤 라인으로 만들지까지는 다 이제 저희 회사가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품 기획도 회사에서 하신 거고 생산은 외주를 주고 그 이후에 가져와서 판매, 유통을 다 직접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완전히 만들어진 제품의 이름만 바꾸거나 포장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서바나린 같은 제품은 사실 제품 기획을 저희가 100% 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시장에 있는 제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마케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 브랜딩을 해야 될지부터 고민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 위클리랩 제품이나 더모티브 제품은 사실 위클리랩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조 공장이 다 틀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주체가 이런 라인업을 만든 것을 저희가 이제
우리는 마케팅에서 하니까 팔아낸다가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다 기획을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떤 원료를 어떤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제품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이쪽에 맡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공장만 가지고 있지 않은 제조사에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건 모든 브랜드랑을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MCN 이런 네. 사실은 이제 소통을 잘하고 네.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품을 만드실 때마다 되게 궁금한 포인트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되게 고객의 니즈를 싹 긁어주는 듯한 제품을 되게 잘 만들어내시잖아요. 네. 뭐 기존에 있던 걸 사실 브랜딩을 다시 해서 하는 것도 네. 아 이게 고객한테 잘 먹히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하시는 건데 네.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원래 계시던 대표님이 그런 걸 되게 잘하시던 분이라기보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하셨던 분이실 텐데 네, 네, 네. 어떻게 제품을 기획하는데 특별한 노하우나 뭐 특별한 역량이 있으실까요? 네. 그 대표 전 네네. 그 파운더님께서 네. 전 파운더가 아니고 공동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크리에이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이 좋으세요. 저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커뮤니티랑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뭔가 커뮤니티랑 채널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컨텐츠를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트렌드나 소통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저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니까요. 네,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채널이 한 개의 채널이 아니라 게디뷰티라는 뷰티 전문 채널 그리고 뭐 동물농장이라는 애견이나 그 반려동물 채널 그다음 패션 채널, 뭐 게임 채널 다양하게 있고요. 그게 10개 가까이 있고 저희 또 다른 채널들 그리고 제휴 채널들까지 하면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거의 1000만, 2000만한테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채널들이 되어 있는데 그 채널들이 각각 보면은 활동성이 각 카테고리에서 1위에서 5위 안에 있는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 이제 저희가 어떤 글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핫한 글들이 이제 오기도 하고 댓글들을 보고 혹은 뭐 그 유저들의 고민들, 요즘의 유행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는구나, 이런 제품들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뭐 다이어트도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어떤 부분, 뭐 체형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 뭐 그다음에 피부에 대한 부분도 뭐 콜라겐이 뭐 어떻게 하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트렌드들이 좀 캐치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품을 찾아보고 또 저희가 개발하고.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퍼스트 캔버스 얘기 주신 형태의 MCN 혹은 스타트업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그렇게 커뮤니티를 아까 말씀하신 오늘 뭐 먹지 이문주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창업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합류하신 다음에 이제 쿠켓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하셨고 숄트에도 나오셨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보통 하게 되면 그 매체력을 바탕으로 주로 이제 뭐랄까 본인들이 생산하는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해주는 파워를 가지고 보통 사업화하는 그 MCN 사업도 대부분 그렇게 거고요. 근데 지금 매우 특이하게도 퍼스트 캠퍼스에는 직접 물건을 뭐랄까 MD 역할이라 그래야 될까요? 찾거나 발굴하고 그래서 직접 그 제조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생산까지는 안 하지만 생산에 준하는 역할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실제 판매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져간다. 그럼 뭐 제가 볼 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대박 나면 부가가치가 높고 이익 같은 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역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 여기 오현석 대표님이 또 그 GS 홈쇼핑에 계실 때도 그런 게 많았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좋은 프로덕트나 제품이 있어서 퍼스트 캔버스에 좀 이거 팔아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 온다거나 혹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랄까 널리 판매를 못하고 있다. 뭐 세일즈의 능력 혹은 어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럼 이런 요청이 오면 그런 거는 받으시는 건가요? 안 받으시는 건가요? 현재 받고는 있고요. 근데 그거를 옛날만큼 저희 제품이 있기 전만큼은 하지 않고 옛날에는 주력으로 하진 않는다. 커머스를 저희가 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광고와 그쵸. 그런 것들이 월에 1억 이상의 매출을 날 오, 정도로 네네. 큰 있었는데 거였군요. 네. 현재는 그쪽 매출 규모가 월에 2, 3천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네, 그게 의도적으로 전부 좀, 예, 아웃바운딩으로 들어오는 것들 저희가 간단하게 네. 해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광고 기획이나 네. 그걸 같이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그쪽 비즈니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맡음으로 해서 기존의 파운더 대표님께서 그 광고 사업과 관련된 쪽을 네. 더 이제 잘 키워보시는 쪽으로 사업을 세팅을 네.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그 채널이 각각의 제품별로 자사몰들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제품들을 다 모아내는 자사몰을 하나 더 만들고 있고 6월 정도에 출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희 회사의 제품분들이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하셨던 외부에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을 이제 소개하는 채널이 와디지라던가 카카오 메이커스라던가 많이 있긴 있죠. 있는데 네네. 또 거기서 뭐 확산한 거 이상으로 하고 싶은 어떤 저희 이제 니즈가 있다면? 니즈들이 있다면은 저희 채널에서 저희 광고 방식을 통해 가지고 또 대박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들을 네. 같이 해보려고 네. 해서 저희 뷰티 캔버스라는 자사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 영역은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뷰티나 네. 아까 뭐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만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덕트나 다 가능한 건가요? 현재 저희가 그리고 있는 로드맵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남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네. 저희가 감성에 조금 더 잘 그 센싱을 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라던가 아니면 뷰티 그다음에 뭐 헤어 뷰티 네. 뭐 이너 뷰티 쪽이 메인이 될 텐데요. 이제 패션 같은 쪽으로 확장은 좀 늦어질 것 같지만 생필품이라던가 일반 식품 쪽으로의 확장도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저희 대표님과 같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 세대의 넥스트 P&G 같은 회사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쇼핑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안 된다고 했었고 조금 떴었을 때 이게 근데 어차피 일부의 시장일 것이다. 오프라인보다는 마이너 시장일 것이라 했었지만 변했고 모바일 커머스도 제가 통신사에 있을 때 같은 논의를 많이 했는데 모바일은 화면이 작고 뭐 데이터비가 나와서 안 돼라고 했다가 구매하기 힘들다. 네네 어느 정도 됐었을 때도 하지만 뭐 PC라던가 여행이라던가 고가 제품은 PC에서 사고 여전히, 가격 비교를 사고 모바일은 일부야라고 했지만 맞아요. 결국은 넘어가죠. 넘어왔듯이 지금은 몰에 가야만 쇼핑을 하는데 네. 그냥 이곳저곳에 내 소셜 네트워크 활동이라던가 광고라던가 그냥 내 모바일 활동 와중에 바로 쇼핑을 하는 형태 자체가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지금은 또 약간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번 고객들의 그 패턴이 옮겨가면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게 다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쿠팡이나 혹은 뭐 11번가는 이제 롯데마트나 백화점이나 기존의 네. 유통을 옮겨왔다고 그렇죠. 하면 네네. 저희 같은 회사들은 뭐 직접 예를 들면 애경이나 아모레나 네. 삼양 같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이 네. 예전에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브랜드를 가지고 예, 소비재 사업들을 하고 계속- 있죠. 그러니까 많은 자본과 네. 마케팅력과 인력을 가지고 네.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제품을 신뢰도 있게 띄어낼 수 있는 그렇죠. 힘을 네. 거기밖에 안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생산은 외주를 네. 주지만 근데 저희는 단기간에 어떤 제품을 띄어낼 수 있는 마케팅력이 이제 이런 온라인 회사들로 넘어왔고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인데 네. 신뢰는 과거에는 이제 광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를 네. 가지고 했다고 하면 요즘은 사실은 고객들의 실제 사용한 후기, 댓글, 경험, 네. 공유에서부터 더 신뢰들이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가고 저희 제품에 대한 얘기가 네. 나왔을 때 이런 거 뭐 되겠어 했고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본 지인이 네.
우리 언니가 썼는데 이거 괜찮던데?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네. 이제 더 직접적인 신뢰를 만들어내서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있었던 자본력이 적어도 이제 단기간에 새로운 제품을 내셔널 브랜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길게 보면 넥스트 P&G 같은 회사가 새 시대에 비전으로 낼 수 보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네. 나는 생각하고 원대한 있습니다. 일단 예, 꿈이 꿈을 있는 갖고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빨려 들어가는데요. 좀. 그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있는 P&G나 말씀하신 아모레나 맞아요. 이런 데는 그렇게 빨리 고객가 니즈를 받아서 빨리 생산해서 빨리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고객의 니즈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계속 전파할 수 있는 채널도 많고 직접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실 채널도 생각을 많고.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전파하는 쉬운데 어떻게 빨리 만들어낼까 잘 만들어낼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고 네. 앞으로는 모든 제조 공정이 아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를 먼저 제안하시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들어보면은 10대부터 30대까지를 타겟해서 그렇죠. 페이스북 채널을 그만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방송을 보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쫄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계층을 네. 다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받은 걸 기반으로 다 전달할 수 있는 네.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쏙 빠져드는 플랫폼이 그러니까 아닌가 저도 싶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불현듯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제 뭐 저희야 다 이제 제가 보니까 뭐 대표님도 저희랑 좀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다 아재니까. 네.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에 회사에 선물을 주거나 내가 선물을 받아갈 때들 보면 애경 무슨 선물 세트, 네. 아까 말씀하신 무슨 LG 생건 맞아요. 무슨 럭키 7호 이런 거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사실은 그 제품 하나하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LG 생활건강이랑 붙어 있으니까 샴푸도 그냥 괜찮고 치약도 어머님이 괜찮고, 좋아하시죠, 네,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면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은 아까 1, 20대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유통은 이동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제 프로덕트를 생산해서 빠르게 제공하는 데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브랜드화 해놓은 P&G나 몇 개 회사가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잡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일단 1부는 이 네. 정도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